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요즘 날씨 완전 가을이죠. 매일 그 낙엽이 떨어지는 개수가 달라요. 올 초에는 또 어떻게 1년이 지나갈까 했더니 벌써 10월의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입시엔이 오픈을 했죠.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500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죠? 5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했던 지점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아직 홍보하는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봤던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매우 좋다,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진로 교사들 쪽에서는 이것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요거 런칭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은퇴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꿈이란가 합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가르쳐도 가르칠 게 너무 많네요. 또 직원들을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원했던 지점까지 올라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요. 저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 콘텐츠를 원하는 이 교사들도 많고,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선생님이 가입하라고 하니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 근데 은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대입을 준비할 때 보면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이건 말이 되기도 하고 저건 말이 안 되는데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 또 요즘이야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학부모 강의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나오는 말들 중에 또 교사들한테 교사들은 이제 각종 연수나 이런 거를 하니까 또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같은 입학사정관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번 참여했던 교사들은 지난번에 찾아왔던 A 대학의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근데 B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 뭐를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대학의 수준 차이입니다. 대학의 수준 따라서 원하는 부분과 원하지 않는 부분,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식 못하면 가끔은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전공적합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전공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얘기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헷갈립니다. 입학사정관이 와서 여기에 있는데 뭐죠?
있었는데 어디 갔네? 아, 졸업생 멘토가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모든 것을 전공 적합성에 맞추어서 학생부를 기록한 것이 컨설팅 받았을 때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어느 대학 갔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그 전공 적합성의 의미를 어떻게 그러니까 찾아온 강사가 그 학생이죠. 졸업생 선배라고 하니까 이 강사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또 어느 과를 갔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에 갔다, 또 약대에 갔다, 또는 이렇게 의치한 약 뭐 이런 데를 간 학생이라면 한의사가 되는 것은 요즘은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양쪽에서 다 뽑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희석된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물론 수능 체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건 분명히 있지만 이 학생, 그러니까 이 멘토가 어느 대학을 갔고 어느 과를 갔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이 학생이 말하는 그 멘토가 말한 의미가 전혀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받는 학생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서울대나 또는 이제 서울대지만 이 학생의 또 스펙에 살짝 또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이 1등급 대학에 가는데 간 대학이고 그랬을 확률이 많은데 간 대학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의 준비할 때 예를 들어 자기가 기계공학과를 갔다라고 해서 기계공학만 관련된 것만 열심히 찾는다. 이거는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살짝 너무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또 뭐라고 하죠? 동아리 활동도 그렇게 하고 책도 그렇게 읽고 다 그렇게만 읽는다면 당연히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은 확산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들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전공 적합성에 오로지 맞춰서만 그렇게 준비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 화학과를 갔는데 예를 들어 화학과에 가서 화학과라 그래서 매번 예를 들어 자기가 세제에 관심 있다고 매번 세제에 관해서 막 쭉 했다고 해봐요. 별의별 연구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상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세제 쪽만 쭉 했다고 하고 이렇게 얘가 살짝 이게 또라이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는 이 또라이 아니야? 왜 이거만 했어? 아니 화학이 세제만 있냐? 약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소재도 있고 별의별 게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생은 분명히 아까 멘토라고 하는 그 학생은 분명히 자기는 느끼지 못했지만 자기는 기계공학과를 가면서도 분명히 기계공학과 관련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화학도 만지고 물리학도 만지고 이런 거를 다 준비해 간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됐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전공 적합성에 맞추지 말고 준비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학생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학생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전공 적합성이 이게 다 다르다.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 실적도 그렇고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봉사 활동, 요즘이야 많이 없지만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창체 활동, 세특 활동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완전히 다 쏠려 있게 공부하면 결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확산적 사고에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또 하나 성적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학생이 충분히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인지 아닌지도 평가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형태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준비할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우리 그 에듀진이나 나침판에서 기사화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얘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유튜브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 바탕을 알고 있으면서 제 얘기를 물론 이제 오랫동안 듣다 보면 이제 쌓이니까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그러니까 제 얘기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답이다. 정답? 정답? 해답? 뭐 해답 정도로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석, 해법 수학 뭐 이 정도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뭔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거나 또 대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공부하는 방법도 학생마다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는 이 학생, 그러니까 이 멘토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멘토는 자기가 느꼈던 것을 얘기한 거니까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듣는 듣는 청중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정답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입시를 다루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을 보면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가더라. 그래서 늘상 이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많이 그 기사의 제목 역시도 그 가능한 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기사 제목을 다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그 기사를 읽은 학부모님들이 달리 오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주의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모든 것을 맞춰서 학생부를 기록한 것이 컸을 때 가장 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전공 적합성에 맞추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오로지 다 전공 적합성에만 맞춘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의 학생들은 정말로 가끔 있는 1000개에 1명 있을까 말까한 그것도 이제 상위권의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다 맞춘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기계공학과하고 화학과라고 했다면 화학공학과라고 하면 이것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는 게 결국은 학생이 지금 파고 있는 것은 석사과정이나 무슨 박사과정을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폭넓게 책을 읽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딱히 전공 적합성이야 올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내가 소설류도 읽고 뭐 내가 기계공학과 가려고 하면 화학공학과 책도 읽고 또는 우주하고 관련한 무슨 책도 읽고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 화학공학과를 설령 간다고 해도 그런 독서를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학생이 화학공학과 가는 학생이 예를 들어 물리학과 관련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물론 화학책도 읽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화학공학과 가면서 물리학 책만 읽고 화학책은 아무것도 안 읽고 어느 날 뚝하니 와서 나 화학공학과 갈래요 라고 하면 걔를 붙여주기가 조금 어렵다. 실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탁월하다는 걸 뭘로 증명하지? 내신이죠. 그러니까 내신을 했다고 해도 지가 원하는 대학이 3등급 그러니까 그 1등급의 가래가 3등급 대학에 물리학과 간다면 합격을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이 화학공학과에 올빵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만 같은 1등급 때에 화학공학과에
그 올빵 제가 지금 표현한 얘기예요. 평소에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거기에 그냥 그 몰입이 되어서 모든 준비를 다 한 거랑 가끔 옆에 있는 책들을 읽은 거랑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말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맞췄다 안 맞췄다는 것은 그 학생의 다른 스펙을 다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공부하는 주로의 예를 들어 소감문, 감상문, 내지는 또 뭐라고 하죠? 소감문, 감상문, 내지는 소논문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올빵을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뭐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모든 활동이 다 온전히 다 화학과의 올빵을 다 했다. 책도 다 화학만 읽었어. 근데 이 아이가 성적이 나빠. 성적이 한 9등급이야. 그러면 3등급 대 대학에서는 그렇지만 얘가 화학과의 경우에는 다 1등급이야. 다른 거는 다 9등급이야. 3, 4등급의 대학에서는 얘를 뽑아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1, 2등급 대학의 2등급 후반대의 대학도 뽑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1등급 대나 2등급 중반대 이상의 대학에서는 뽑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얘는 화학만 다 1등급이야. 거기에 나머지 것들도 다 화학에만, 그냥 이 미친놈이야 완전히. 막 다 화학이야, 화학. 이런 애가 가끔 있는 거죠. 벌써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가천대 얘기를 들어줬잖아요. 얘를 들은 게 있어요. 걔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가천대에서. 그 교수들끼리 회의까지도 하면서 걔를 합격시킨 적이 있다. 근데 실제로 들어와서 정말 공부를 잘해서 지금은 어느 무슨 논문, 세계적인 무슨 논문에 이렇게 기고도 해서 나오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의 다른 스펙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기본적으로 가끔 좀 전에 얘기한 화학공학과처럼 가끔 그런 애들이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자율활동 시간에는 자율활동과 관련한 뭔가의 소논문을 쓰든 감상문을 쓰든,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에 맞는 또 뭔가를 하든, 또 세특 활동은 국어 시간에도 뭐하고 수학 시간에도 뭐하고 화학 시간에도 뭐하고 물리학 시간에도 뭐하는 그런 활동이라면 걔가 전공 적합성에 맞춘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찾아보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화학공학 기계공학과 가서 공부하는 거랑 저 밑에 그 지방권에 있는 대학의 학과에 들어간 학생하고 그 기계공학과 간 학생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무슨 차이가 존재하죠? 어떤 차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차이예요? 집중력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고요. 엉덩이의 무게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지식의 확산적 사고가 어느 정도냐가 다르겠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산적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계공학과에 맞는 관련 과목들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관련된 배경 지식도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서울대와 지방대 4, 5등급의 학생하고 다른 거죠. 수준차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그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그 학생이 공부하는 태도나 자세에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분명히 책을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 중에 내용들을 대충 보면 아니까 책의 이걸 봤더니 애가 매우 심화된, 매우 심도 있는 독서를 했어. 거기에 책도 무진장 많이 읽었어. 근데 성적이 안 좋아. 이제 그 원인을 그 학생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이게 매번 다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대학에서 합격과 불합격의 경우에는 늘상 그 해에 들어온 학생들의 바운더리, 그 범주에 들어온 학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운도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든 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의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성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오늘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학생의 학생이 기본이에요. 학생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이 있고 대학의 레벨이 있고 서울대냐 연고대냐 서성이냐 한중이냐 이렇게 또 경희대 뭐 또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 달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스펙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력이 매우 출중하다고 남들이 다 인정을 했어도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입장 바꿔서 입학사정관이 교사가 되고 교사가 입학사정관이 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같을 거예요. 붙은 애 붙고 떨어질 애 떨어지고. 아주 미묘하게 작용하는 그 안에서도 또 아주 미묘하게 작용하는 케이스가 존재하죠. 하지만 교사가 입학사정관이 곧바로 된다면 그 교사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내신 성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근데 한 번 들어도 이해 안 되고 두 번 들어도 이해 안 되고 한 10번은 들어야 이게 성적이 아니었구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입학사정관이 이제 교사가 되었다면 애들이 생각보다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애들 정말 똘똘해요. 참 그럽니다. 이러죠. 왜냐면 자기는 제가 만난 입학사정관들도 대부분은 8대2 비율로 80%는 다 유명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아무래도 뭐 나이도 있고 또 제가 짬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입학사정관을 또 채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들의 어떤 판단의 근거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얘기하게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다 종합한 끝에 이런 방송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이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 어느 경우에든 그렇게까지 실망하지 말라. 대신 그 도전이 그렇게 그 학생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 알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이분이 가련다님이신데 최근에 아이가 수학 성적이 어디 떨어졌다고 나오던데 어디 있더라?
그 아이가 수학 성적이 요즘에 떨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떨어진 것은 아이가 요즘 공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수학의 경우에 그동안에 제가 쭉 그 종합해 보면 수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면 수학을 꼭 올려야 되는데 일단 학원에 대한 여부, 아니 학원 여부보다 일단 그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해왔는지, 또 요번은 정말 실수로 해서 틀렸던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닌다면 다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아마 이과 계열의 학생으로 제가 자녀분이 이과 계열의 학생일 텐데 수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은 예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왜 이렇게 수학을 어렵게만 배워서 뭐 했냐 이렇게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을 향상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학을 인문 계열 쪽에 있는 학과에서도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을 그냥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높게 평가한다, 그렇다고 뭐 국어 국문과가 꼭 그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입시원에 들어가는 자료에 보면 그 수시 관련한 그 데이터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에도 대학 예측이 있고 종합에도 대학 예측이 있고 논술에도 대학 예측이 있는데, 맨 윗단에 그 돋보기 같은 형태를 눌러서 거기 보면 대학, 오른쪽에 바로 밑에 보면 대학을 누르거나 학과를 눌러보면 그 대학의 전체에, 물론 전체에 그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 역시도 처음에 그렇게 업무 지시를 내려놓고 까먹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하도 선생님들이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사용 설명서를 1차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일이 찍어보고 다 들어가 봤더니 내용 정말로 방대하게 많습니다. 언제 다 했는지 모르겠네. 모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그거 보면 뻑간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내용이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 수시가 그 9월 달에 어찌됐건 이제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다시 집어넣는 게 아마 3만 개, 2만 8천 개, 3만 개 정도를 일일이 제가 집어넣었어요. 우리 직원들 시켜놨더니 시간이 하세월이야. 그래서 그걸 또 일일이 다 집어넣었어요. 넣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넣고 나서 보다 보니까 정시가 잘 안 나와. 정시가 데이터를 넣은 게 작년에 내가 1년치만 넣었었는데 요번에 2년치 늘려다가 보니까 이걸 또 정시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하루 종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정시에 뭐가 어떻고 그 경쟁률 넣고 등급컷 넣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정시 쪽은, 수시 쪽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나 이제 교과나 뭐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따로 그 컨설팅을 정시는 복잡해서 하지도 않는데, 하다 보니까 정시 박사가 되겠어요.
그 전년도와 그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학생 수가 6천 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정시는 학생들의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수시에서도 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2점 정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관련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유의미하지는 않다. 이 수시에서의 학생부 교과의 등급 컷의 등락이 그 이전 연도와 그 올해가 매번 이렇게 약간씩 달라지는데 그 정시 때처럼 유의미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정시는 매우 유의미하더라. 예를 들면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 정도, 6천 명이 줄었거든요. 학생 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건 마이너스 2점씩 줄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거의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올해는 재수생이 좀 늘고 학생 수도 전체적으로 좀 늘어서 대신 이번에는 이제 그 수능을 보는 비율 자체가 늘은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에 맞추기 위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늘은 걸로 보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보면 학생 수 자체는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수능을 보는 인원은 11,000명, 12,000명이 늘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컷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변화는, 그죠?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다만 일정 부분 그게 그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한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1, 2, 3등급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러다 보면 상위권에 들어간 대학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인원수대로 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그 전년도와, 그러니까 2021학년도와 거의 유사한 등급에 의해서 정시가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연도와 다르게 다시 뭐 2점이 떨어지거나 이렇다지는 않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요것도 제가 다음에 앞으로는 정시도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상위권에서 어쨌든 정시 보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 왜 우리 간현다님의 자녀분, 제가 이름도 알고 있는데 그죠, 수시냐 정시냐에 대한 문제는 여태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왔고 또 수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않는 한 수시 교과이거나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건 분명하죠.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무슨 말을 했든 아니면 어떤 교사가 뭔 말을 뭐 어떻게 얘기를 했든 내가 평소에 얘기했듯이, 또는 아마 엄마가 이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고 계시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학생들 한두 마디 또는 뭐 선배 할아버지가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나 또 어쨌든 이제 뭐 입학사정관을 만나든 입학사정관을 선발하는 사람을 만나든 어쨌든 뭐 별의별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입학사정관을 선발하는 사람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알까요? 알기는 알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참 재밌어요. 입시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제 말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렇게 원래 늘상 해왔던 준비대로 끝까지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길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오늘도 유의미한 내용이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과 교육하면서 또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하는 이 어떤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고든 심지가 필요하다. 누구 말에 이게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좋다. 매우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얘기하던 것처럼만 한다면 당연히 기대보다 뭐 기대에 맞는 대학을 갈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